안녕하십니까. 아싸풋볼 나그네입니다. 2020 프리미어리그 약 3분의 1이 지난 지금 리버풀은 무패의 압도적인 모습으로 1위를 질주하고 있는데요. 지난 12라운드 맨체스터 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완승하며 2위 레스터 시티와 8점 차, 그리고 강력한 라이벌 맨시티와는 9점 차로 달아나며 굳건한 1위 독주 체제를 굳혔습니다. 설레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김새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우승은 이미 정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맨시티가 리버풀과 9점 차의 승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다고 해도 리버풀이 3연패를 하고 맨시티가 3연승을 해야 승점이 같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올 시즌 경기력을 볼 때 리버풀이 3연패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만에 하나 리버풀이 3연패를 한다고 해도 맨시티가 3연승을 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 9점의 승점 차가 얼마나 극복하기 힘든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리버풀은 지난 시즌에도 38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한 번밖에 패하지 않은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과연 03-04 시즌의 아스널 이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다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무패 우승이 나올 수 있는가에 쏠리게 되는데요. 지금의 리버풀의 경기력만 본다면 Why not? 이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자, 12라운드 리버풀과 맨시티전을 분석하면서 왜 리버풀의 무패 우승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하는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러고 13라운드에 리버풀 바로 지면 아싸풋볼의 저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12라운드 리버풀의 홈 안필드에서 열린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 원정을 왔지만 맨시티는 물러서지 않고 초반부터 강대강으로 자신들의 플레이를 펼치고자 노력했습니다. 치열한 중원 싸움과 주도권을 점하기 위한 힘겨루기가 이어지던 때 의외로 이 경기의 흐름이 허무하게 리버풀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리버풀 문전에서 핸드볼 상황이 발생하며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은 맨시티 선수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리버풀은 맨시티의 문전으로 돌진했고 크로스 상황에서 권도안의 애매한 클리어링이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 공을 이어받은 파비뉴는 빨랫줄 같은 중거리 슛 한 방, 석연찮은 판정 이후 바로 이어진 역습 상황에서 실점을 하게 된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은 멘탈이 덩달아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죠. 첫 실점 이후에 심판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을 보면 그 상황이 경기의 흐름과 주도권에 분명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 내내 리버풀은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적 수비로 맨시티를 괴롭히는데요. 맨시티는 실점 이후 이어진 몇 차례 세트피스 상황을 살리지 못하며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골을 허용한 지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은 전반 13분. 리버풀의 파라오 모하메드 살라에게 또 한 방을 얻어맞으며 두 골차 리드를 허용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올 시즌 리버풀의 공격이 왜 강한지 보여주는 단면적인 장면입니다. 리버풀의 좌우 풀백 아놀드와 로버스는 어떤 상대를 만나든 측면을 파괴시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이 두 사람은 스피드와 개인기로 대변되는 풀백들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입니다. 보통 좋은 풀백이라고 하면 이영표처럼 개인기가 능하거나 차두리처럼 빠른 공격형 풀백이나 수비력이 뛰어난 윙백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아놀드와 로버스는 정확한 킥력을 바탕으로 양질의 크로스를 끊임없이 최전방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두 선수는 하프라인만 넘어서면 전방으로 크로스를 할 것 같은 모습인데, 두 번째 골 장면도 살라를 향한 얼리 크로스가 정확히 연결되면서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이 득점은 그 전 장면이 더 중요합니다. 아놀드로부터 로버슨으로, 로버슨으로부터 살라를 향한 얼리 크로스 연결, 그리고 득점이 만들어지기까지 5초도 걸리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킥이 좋은 좌우 풀백의 개념은 좀 생소합니다.
리버풀의 이 두 선수는 심지어 후방에서부터 롱패스도 자유자재로 뿌려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방으로 나가는 롱패스를 떠올리면 제라드나 사비 알론소, 기성용과 같은 킥이 정확한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뿌려주거나 비교적 롱킥을 자주 하게 되는 중앙 수비수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지금 리버풀의 강점은 좌우 풀백을 포함한 최후방 모든 수비수들과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골키퍼인 알리송까지도 중장거리 패스를 상당히 정확하게, 그것도 자주 뿌린다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의 정확하게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롱패스를 받는 선수들이 바로 마누라라인, 마네, 피르미누, 살라라는 겁니다. 또한 이 두 선수가 서로에게 보내는 롱패스를 주고받는 횟수도 자주 등장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경기장 좌측 끝에서 우측 끝으로 또는 우측 끝에서 좌측 대각선으로 침투하는 풀백에게 풀백이 보내는 롱패스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좌우 전환이 빠르고 정확하면 상대 수비는 아무리 좋은 조직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보다 사람이 빠를 수 없기 때문이죠. 바로 이 킥 좋은 풀백과 빠른 좌우 전환, 그리고 얼리 크로스까지 3박자가 맞아 들어간 골이 바로 살라의 골입니다. 이 경기 35분부터 약 2분간 이 두 팀의 빌드업 대전이 펼쳐집니다. 개인적으로 이날 경기에서 제일 재밌었던 부분인데요. 양팀 골키퍼 브라보와 알리송의 발 능력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리버풀이 후방에서 볼을 돌리다가 알리송의 한방 패스와 아놀드의 돌파, 그리고 이어나온 피르미누의 슈팅까지, 이 장면은 올 시즌 리버풀이 전방 압박을 풀어내는 능력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리버풀과 맨시티가 강팀인 이유는 팀의 큰 전술 안에 선수들이 작게 풀어내는 3자 패스가 가미된 부분 전술에 능하다는 겁니다. 이 경기는 맨시티의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잘 막아낸 리버풀의 전술적 승리였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주로 한쪽 페널티 박스 코너에서부터 시작해 개인기나 패스를 통해 반대 페널티 박스 코너를 향해 가며 마무리 짓는 공격 성향을 많이 보이는데, 리버풀은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막아냈고 맨시티는 리버풀의 그것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리버풀의 세 번째 골 장면을 보시면 부분 3대3 상황을 풀어내고 핸더슨이 크로스, 그리고 반대편 쇄도하는 마네가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사실상 이날의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78분 베르나르도 실바가 만회골을 넣었지만 맨체스터 시티는 거기까지였고, 결국 리버풀은 승리를 가져가면서 맨시티와의 승점 차를 9점으로 늘렸습니다. 경기 후 베팅 업체들은 일제히 배당률을 조정하기 시작했고, 베팅 최대 업체 중 하나인 벳365는 리버풀의 우승 배당을 1대 1.4, 맨체스터 시티는 1대 3.25로 조정했습니다. 리버풀의 우승 확률이 맨시티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얘기죠. 설레발일 수도 있지만 이미 프리미어리그 우승 트로피는 리버풀이 절반쯤 들어올렸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라운드는 미끄러우니까요. 나그네의 축구 리뷰 여기까지입니다.